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 플라밍고 같은 양떼 장봉의 옷을 입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저희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비웃으신 건가요? 아니요, 비웃은 게 아니라 상한가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네, 오늘 장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장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장은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미국 12월 CPI 발표 앞두고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물을 쏟아내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와 그리고 KB금융 같은 금융주 위주로 매수세를 유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주체는 그 기관이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최근에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기관 수급을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조금 기존 주도 테마들이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뭐 로봇주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슈가 또 하나 부각되었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스위스 쪽으로 국빈 자격으로 이제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과 그리고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1244.7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은 1250원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포트를 구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오늘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합쳐가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호텔신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또 기관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대형주,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쌈끌이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주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위주로 포트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도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다각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돈이 보이는 뉴스를 저희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눈치 빠르셨던 분들은 잠깐 이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를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원자력 관련 뉴스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합니다. 일단 아랍에미리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각 나라마다 수장들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때는 경제 세일즈도 함께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달 같은 경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한 뭐 수십 건의 이제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아랍에미리트나 스위스를 방문할 때 다수의 경제 관련 양해각서나 이제 계약을 따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14일부터 27일까지 방문을 하는데 과거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원전 기술 수주 기대감이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난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먼저 가서 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먼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 계약 관련해서는 사전적으로 조율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투자 아이디어로 잘 활용한다면 원자력 관련 종목들에서 또 다른 수익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해서 저희 앞선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이 4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원자력보다는 앞서서는 방산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매니저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요? 방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방사는 제가 LIG 넥스온은 방송에서 여러 번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원자력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뭐 원자력 관련 종목이 방산보다 더 좋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원자력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원자력 안에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기업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우진 가지고 왔습니다. 우진은 1980년도에 설립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전문 업체인데요. 원래는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쪽 계측기를 하다가 원자력 계측기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산업과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함께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원자로 4대 계측기를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자력 계측기는 우진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로 수주를 하거나 신규로 건설을 하거나 그리고 해외 뭐 폴란드라든지 추가적으로 해외 원자력을 수주를 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수출한다고 봤을 때 우진의 원자력 계측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원자력 계측기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4년에서 5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진 같은 경우는 매년 원자력 관련해서 매출이 별도 기준으로 매출이 약 300억 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측기 부분에서는 우진이 독점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 부분에서도 이제 2013년부터 정부 국책과제로 선정해서 함께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원자력 환경 기술 개발을 인수해서 방사능 오염 물질 소각제인 제염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이후에 방사능 제염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우진은 방사능 제염 그 부분에도 이제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용 온도 센서라고 서머커플이라고 이제 매출이 매년 이제 한 15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또 나중에 반도체 관련 섹터가 이제 경기 침체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우진 차트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사실 특별한 수주가 이루어져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정부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해외 쪽에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뉴스 플로우에 계속적으로 노출될 때마다 주가가 한 차례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14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그 사이에 한 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정을 관련해서 일정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한번 9,5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마무리되기 전까지 저희가 갖고 가면 되는 걸까요?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 같습니다. 일단 일정 중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고 이제 방문이 끝난 다음에 아마 언론에서 어느 정도의 원자력 관련이라든지 다른 경제 관련해서 MOU를 몇 건 체결했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급등할 때 매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뉴스 플로우를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원전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이제 중국이 일상 회복에 따라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번 뉴스를 이제 석유화학과 관련해서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석유화학 기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사이클리컬 산업인데요. 보통 한번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석유화학 산업은 정제탑에서 석유를 가열해서 끓는 점에 따라서 LPG, 납사, 등유, 경유, 중유 등을 이제 뽑아냅니다. 그 중에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납사를 또 따로 추출을 해서 납사를 따로 가열해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을 뽑아내고요. 따라서 그 뽑아낸 물질들은 이제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생활용품 전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실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특징은 석유화학 기업은 B2B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가을형 기업들의 실적이 오르면 함께 오르고 실적이 안 좋으면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안 좋지만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리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봤을 때 향후의 실적 회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이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석유화학 쪽에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수많은 종목 안에서 저희 어떤 기업 픽할까요? 네, 오늘은 송원산업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한번 대원 한번 한 종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종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소개해드리고 종목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아직까지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실적은 아직까지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송원산업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소재 및 기능성 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산화방지제를 국내 1위 업체인데요. 산화방지제 국내 1위 업체인데 산화방지제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60%로 1위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2%로 2위인 기업입니다. 이제 산화방지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산화방지제 시장은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신규 경쟁사가 진입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기존 업체들도 증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기업이라고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화방지제 수급은 계속해서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산화방지제 ASP 즉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규모 NCC 증설이 진행되면서 산화방지제의 주요 원료인 페놀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산화방지제 판매 가격은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은 3,507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493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지금 3분기 누적으로는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실적이냐면 팬데믹 이전에 2019년부터 17년까지 전체 영업이익이 1년간 이제 2019년 전체 영업이익이 약 500억 원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만으로도 493억이 나왔기 때문에 분기 실적만으로도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전체 영업이익과 거의 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누적 영업이익이 1,608억 원이니까 4분기 영업이익까지 합하면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4분기는 비수기 때문에 3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좀 끊기겠지만 일단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12월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실적이 매우 좋다라는 점에서 단기 목표가는 한 21,000원까지 한번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석유화학 안에서 송원산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 무료 방송도 오늘 하시죠? 네, 오늘 오후 3시 반에 장 마감 후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무방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무방에서는 좀 특정 섹터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 있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투자 전략도 한번 저랑 함께 한번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갈피를 잘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